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지식사관학교에 찾아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수익을 말하려 합니다. 자, 수익을 나기 전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Q&A 질문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나 기회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자, 코스피 증시가 1900선을 이탈해 장중 1880선을 밑으로도 내려앉네요. 이렇게 했네요. 자, 예전에 강의 때 코스피가 1900 밑에 대형주가 매수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매수기회로 적당한 타이밍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밑으로 더 열어두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물음표를 질문하셨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1850포인트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예요? 기관들이 매수를 엄청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00포인트에서 또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또 1930포인트에서 기관들이 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19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되겠죠. 왜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더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한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 지수를 방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그 포인트를 보여줬죠.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기관의 매수가 엄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겁먹을 게 없어요. 올라가면서 매매하는 게 더 힘들지 밑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게 더 쉬워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먹을 폭이 없다는 거죠.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빠진 주식은 어떻게 해요? 올라갈 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항상 파동을 만들어서 올라가죠. 근데 파동을 만들 때 이 저점에 대한 부분, 지지라인이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얘기할 때 지지라인인데 이 지지라인은 항상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건 누구죠?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기관이 1850포인트부터 1950포인트까지 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보시면 기관의 수급 조치를 정확히 알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강의 시간을 제대로 보면 기관들이 매수에 했던 시점까지 날짜까지 다 잡아놨거든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판단을 잡고 방향만 설정을 잘한다면 지수가 아무리 흔들려도 수익을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는 1900 밑에 오면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향은 윗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이 깊으면 더 단단하게 올라가요. 1, 2, 3 바닥을 한번 더 테스트한 거라 수급 동향만 잘 찾아보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 메이저가 기관이냐 외국이냐 요 포인트만 잘 찾으신다면 수익을 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수급을 볼 때 선물 수급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 수급과 연계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글볼님. 자,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외국인들 기관들 있죠? 연계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돌아갑니다. 강한 신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현물을 동시에 살 때 그때가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해지를 합니다. 현물에서 수익이 안 나면 선물로 파생으로 수익을 내고 선물에서 파생해서 수익이 안 나면 현물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이 해지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더 좋은 건 뭐냐면 수급 주체를 따질 때는 외국이나 기관이나 양매수 들어온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하고 현물을 동시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 시장의 포인트가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엄청 많이 팝니다. 환차손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환율이 강세잖아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200원대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볼 거냐면 외국인들은 뭐예요? 선물로 해지를 할 거라고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 현물에 들어오는 시점이 아마 저점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첫 현물을 매수하는 시점, 이 포인트를 잡고 기관 매수를 양방으로 비교한다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선물 매수, 현물 매수 들어올 때 정말 시장이 이제 저점이 나오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에서는 기관들이 방어한단 말이에요. 방어의 부분이지 올려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방어예요, 방어. 그러면 외국인들의 힘이 쏟아질 때 선물을 동시에 매수가 들어올 때 현물 같은 거는 한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시장은 다시 밑바닥을 정확히 잡았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205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900 밑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의 현물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2050포인트에서 정확히 저항 라인이거든요.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야 돼요, 현물을.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밑바닥을 더 테스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강의는 신선한 강의로 실전에 맞게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월에 3차 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강이죠? 예, 다들 꿀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시장을 한번 체크해보고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저희가 녹화분이 매주 월요일날 녹화돼서 수요일날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 점을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고 시장을 볼 때 참조를 잘 하셔서 대응하신다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보면 1900을 깨고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졌었죠. 싹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29포인트까지 저점을 테스트했어요. 가만히 보면 항상 얘기했던 1900 밑에서는 누구의 수급을 잘 봐야 된다? 기관의 수급을 잘 봐야 된다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빠졌다. 1900포인트 밑에 들어왔다. 누가 들어올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 들어왔는지. 자, 기관이 들어왔죠. 3천억 매수를 했어요. 3천억. 그죠? 코스닥은 300억 매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500억 매수. 그 다음에 선물을 2천억 매수. 자, 현물은 3,400억 매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할 건 뭐냐면 이 기관들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저번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 시간에 보면 우리가 맥을 잡았었죠. 수급의 맥을. 자, 떨어지면 어때요? 기관들이 방어를 합니다. 요 라인은 안전지대예요. 겁먹을 자리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갭 하락이 떨어져서 출발을 할지언정 종가에는 얼마만큼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침에 붕 빠져서 떨어져도 어쨌든 기관이 방어를 했죠. 투신도 들어왔고 역시 이제 포인트가 나온 거죠. 1900 밑에서는 들어올 게 없구나. 정말 호되게 매도 물량을 출회했다면 오늘 음봉으로 길게 쭉 내려올 겁니다. 이 라인들은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1800에서 1900 사이는 그냥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왜? 기관들이 지지 라인을 정확히 잡고 있다. 아니면 이 물량들을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포인트 곳곳에서 포인트를 잡았었잖아요. 그 포인트만 잡아놓고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수익 나기가 편한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매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 라인에서는 수익 나는 구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라인에서는 어때요? 올라갈 틈바구니가 있죠. 그러면 이쪽 라인보다 이쪽 라인이 매매하기 좋고 수익 나기 좋다는 얘기예요. 왜? 주가가 많이 싸니까. 주가는 싸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주가의 원리입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아 두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볼게요. 자, 코스닥 좋죠? 아침에도 이렇게 훅 밀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어때요? 여기 시작하자마자 둥 떨어졌다 더블바닥 잡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 어때요? 자,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7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여기를 넘어나면 뭐예요? 주도주가 시장을 끌을 주도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박스권 하단과 중간값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시장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심해서일지 시장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훅훅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그 수익률에 연연하게 되면 매매하기가 되게 힘든 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향은 윗방향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대응을 한다면 편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같이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급락이 나온 포인트는 아침에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얘도 이쪽도 야이쪼이예요. 야이쪼이가 뭐냐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쪽에서 어때요? 여기서 밑꼬리 달았죠? 오늘 양봉일 확률이 되게 커요. 왜? 이쪽은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리들이 언정 요 바닥 찍고 올라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무슨 틀대로 움직여요, 주가는. 그래서 떨어지면 이슈를 만들어서 끌어올리고 올라가면 또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꼭대기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활기를 치겠죠. 밑에는 뭐예요? 저가 매수 자들이 언제든지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파동을.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렇듯이 아침에 다우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아침에는 왜요? 시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후장에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유가가 많이 빠졌다, 시장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 일반 투자자는 TV를 보면서 갈등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빠지는 건가? 안 되겠네.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주가가 오후장 되면 이렇게 쭉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개인들 물량들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말하다를 시청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잔바람에 내 물량을 뺏기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1900 밑에는 매수존이구나. 기관들이 많이 방어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팔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굳이 장 빠지는 오전장은 지켜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가를 결정하는 시점 오후장부터 들어다 보는 거죠. 시장을. 아셨죠? 이게 스케줄 관리라고 합니다. 장 빠지고 있는데 내 마음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만 뒤숭숭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문을 닫아놓고 오후장을 보는 거죠. 어쨌든 1900 밑에서는 기관들이 방어한다.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대응을 한다면 참 좋겠죠. 빠지더라도 1900에서 1800 사이는 매수존이에요.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1900 밑에서는 양봉이 들어선다라는 포인트를 정확히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킬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킬링 포인트. 킬링 포인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 맥점이라고 얘기하죠. 맥점 킬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누르면 주가가 쭉 올라와요. 이 자리를 딱 누르면. 그건 뭐냐? 내가 머릿속에다 믹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시장은 기관들이 이렇게 샀어. 그러면 여기가 빠지면 겁먹을 필요 없어. 그러면 시장을 볼 때는 삼성전자를 놓고 시장을 분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딱 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양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양봉을 쫙 만들어 갖고 회복했죠. 이게 뭐예요? 킬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맥점이라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1800 밑으로 나온다. 그 저점에서는 잡을 수 있는 용기,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수익을 말하다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는 파는 게 아니고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공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굳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 속에서 우리는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비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죠. 내가 사면 어때요? 주가가 떨어져요. 그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요.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엇박자 타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장을 깊숙하게 흐름을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이렇게 잠궈버리죠. 금고에다가 잠궈놓고 이렇게 시장을 살펴본다면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반대로 가야 돼요. 주식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떨어지면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 부분을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철칙은 뭐냐면 주식은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매물대라는 게 만져요.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고 이 조정 속에서 다시 되돌림을 할 거냐 아니면 더 길게 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종목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매물대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놓으면 다리 펴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도 불안한 거죠. 왜? 내일 떨어질까 봐. 떨어져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불안하고 맨날 불안해요. 그럴 바에는 수익을 챙겨 놓고 불안해서 해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매물대라고 얘기합니다. 매물대. 자, 오늘은 한번 볼게요. 매물대. 자, 매물대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어요. 매물대. 매물대라는 게 있죠. 매물대가 뭐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제방송을 보면 주식 전문가분들이 항상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지와 자, 뭐 있죠?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자, 지지는 뭐예요? 지지는 뭐예요? 이 바닥을 확인하는 그 지지 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항은 뭐죠? 올라가는 방해하는 이 저항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가 흔히들 매물대라고 합니다. 자, 지지 라인은 어때요? 이 저점에 오면 잡아주는 저가 매수 세력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지는 뭘까요? 떨어지면 나올 수 있는 외바닥과 얘기했잖아요. 쌍바닥, 그 다음에 뭐예요? 쓰리바닥 이렇게 저점을 한 번씩 더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항대는 뭐예요? 자, 첫 번째 3천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매물대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 외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서 투바닥. 2천이라고 하고 3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3천에서 넘으면 얘는 신고가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저항대를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얘는, 이 종목은 신고가가 갈 거냐, 아니면 못 갈 거냐라는 포인트가 정확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매물대, 고점의 매물대에 빡 떨어지면 못 올라가면 얘는 또 조정이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매물대라는 거예요. 이 저항, 아까 지지라인. 자,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은 어떻게 보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와 저항라인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렇게 보면 골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여기가 골이죠. 이렇게 골. 여기가 골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골을 딱 여기다가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딱 테스트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자, 이쪽 라인이 무슨 라인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뭐예요? 쓰리바닥의 저점이라는 얘기예요. 쉽죠? 자, 골이 한 골, 두 골, 여기 하나, 둘, 세 개 저점 잡고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했어요. 그럼 여기가 강력한 뭐가 되죠? 지지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차트를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늘려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구축자리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어디에? 여기 라인이 있겠죠. 여기 라인 있고, 여기 라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고점은 어떻게 해요?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거꾸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죠? 어때요? 자, 여기가 뭐예요?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점에서 이 라인을 못 넘기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패턴대로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그죠? 빠지겠죠? 빠지면서 어때요? 주가는 어때요?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를 다시 돌려놓으면 어떨까요?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거꾸로 차트를 보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고점이네. 고점이 여기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겠네. 그러면 반대로 됐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려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차트라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볼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객관적인 근거 가지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차트를 볼 때는 늘렸다. 자,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늘렸다, 그 다음에 줄였다, 그 다음에 어때요? 줄였다. 그 다음 뭐예요? 거꾸로도 봐야죠. 거꾸로 봐요. 거꾸로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차트. 자, 그래서 거꾸로 차트는 지지와 저항을 잡을 때 정말 맞게 들어갑니다. 패턴을 잡아낼 때 거꾸로 차트를 써서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정확히 잡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실전만 하는 사람이라 이게 차트만 보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거꾸로 차트로 봤을 땐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저항대가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 저항대. 자, 이 저항대를 도파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어때요? 쭉 빠지겠죠. 그죠?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지지 라인 정확히 나오죠. 예, 그래서 밑에 딱 받고 양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차트로 여기가 이 올라가는 상승추세선 여기서는 매물대가 있구나. 그럼 여기를 보고 여기가 닿으면 쭉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저항대를 딱 타면 거꾸로니까 이게 뭐예요?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차트로 봤을 때. 그죠? 정말 괜찮죠? 지지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볼 때는 항상 돌렸다, 세웠다, 늘렸다. 그렇게 되면 정확히 지지라인을 잡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지라인. 그 다음에 역시 저항라인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죠. 저항 라인을 한번 볼게요. 오늘 시세를 많이 냈던 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 시장에 시세가 많이 났던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은 신고가죠. 이렇게. 셀트리온 신고가입니다. 이거 중요한, 요 라인들 있죠? 여기가 뭐예요? 3,000이래죠. 자,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이요. 자, 3,000에서, 올라타면, 어떻게 해요? 더 신고가가 나옵니다. 여기 매물대를 아예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신고가가 나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한번 또 거꾸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으면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아예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죠?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뭐예요? 자,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죠? 이 지지라인을 돌려볼게요. 자,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대죠? 여기 고점에 대한 지지라인이 이렇게 저항 라인이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걸 돌파하면 뭐예요? 요 라인부터는 뭐예요?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돌파 매매가 나오죠.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돌파라고 그러죠. 돌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3,000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3,000대를 깬 종목들은 뭐야? 돌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튀어 올린다 그러면 얘는 신고가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3,000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 신고가가 나오면 그러면 더블 바닥 밑에 저점에서 3바닥이 나오면 얘는 반대로 얘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주식 챔피언에서 뭐 소개시켜줬던 엔티피아 같은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엔티피아 최근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여긴 뭐예요? 자, 이런 거는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는 뭐죠? 요때 추천을 해서 요 라인에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이죠. 요 틱이죠.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해요. 이거는 뭐예요? 되돌림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지지 라인 했고 저항 라인 했고 되돌림 구간. 자, 되돌림 구간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어때요?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되돌림. 자, 주식은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파동. 그래서 얼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1파, 뭐 2파, 1파, 뭐 2파 조종파, 3파 상승파, 4파 조종파, 5파 넬리파라고 합니다. 넬리파. 이게 얼리어트 파동이고 하락은 이렇게 3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8개를 줘요. 하락할지언정 들어졌다 중간값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팔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주식은 어느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하더라도 중간값까지 들어줬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하락 파동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락 3파가 나옵니다. 이게 얼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이렇게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틀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급등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구간이 뭐예요? 이게 피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돌려요. 자연과 함께 이렇게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보나치라고 합니다. 피보나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저점에서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자, 이 저점에서 고점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놓으면 자, 딱 봐봐요. 여기 되돌림 구간 나오죠? 여기. 자, 얘는 자, 이 밑에까지 6위까지는 빠지지 않고 50에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되돌림 구간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이 뭐죠? 이쪽이 무슨 매매죠? 여기가 뭐였죠? 우리가 흔히 얘기한 맥점이라고 합니다. 맥점. 여기서 하면 올라가요. 왜? 보험이 들어있죠? 주가들이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매집이 잘 돼 있는 그 주가에 자, 되돌림 이렇게 개인들 털어냅니다. 이렇게 퉁퉁 거리 없이 퉁퉁 털어졌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어때요? 착 주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 4,000원대가 뭐냐? 라운드 피겨대입니다. 여기가 4,000원대가 라운드 피겨. 그래서 이 라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되돌림 구간 거기서 50 라인에 어때요? 매수를 하면 한번 들어줍니다. 전제 조건은 이렇게 뒤에 뒷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돌림 구간입니다. 되돌림. 자, 이거는 되돌림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돌림. 자, 이런 종목 싼한 종목이잖아요. 되돌림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거래가 빵빵 터지죠. 그 물량도 많고
물량이 거래 대금이 한 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바짝 말랐죠. 근데 문제는, 거래가 터질 때는 이 친구는 싸납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 친구를, 잘 봐야죠. 8021 해서 수급을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호가창을 딱 한번 보는 거죠. 자, 시간대별로 한번 딱 볼게요. 이게. 분봉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창입니다. 뭐냐면, 이 호가를 잘 보면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장중에 자 1111111 막 계속해서 막 쭉쭉쭉 올라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 막 이렇게 해갖고 1111111 했다 들어왔다 놨다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게 있죠. 그게 단주거래라고 합니다. 단주거래. 자 단주거래 왜 일어날까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세팅을 해서 이게 단주거래를 넣습니다. 한 호가에 계속 사게끔 만들어요. 그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한 호가 한 주씩 체결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돌아놓으면 위로 막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너무 빨리 움직여요. 1초에 0.01초에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막 따라라라 1111 막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호가를 1111 움직일 때 이 매도 호가를 먹고 올라가냐 아니면 1111 움직일 때 이 매수 호가를 밑으로 까느냐, 퉁퉁 깐단 말이에요. 그때 포인트가 나와요. 자, 포인트가 나온다 보면 돼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포인트가 나와요. 자, 계속 하나씩 이렇게 체결돼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씩.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매도 물량을 한 3,000주를 그냥 훅 까버려요. 훅 먹어버려요. 그러면 또 계속 111 하면서 또 4,000주를 훅 먹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거의 올라가요. 그날. 무슨 얘기냐, 지금. 단기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1111 막 호가를 치면서 이 밑으로 매수 호가를 4,000주 팔고, 5,000주 팔고, 이게 너무 빨리 움직여요.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집중을 안 하면, 이게 판 건지, 매수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밑으로 퉁퉁 깝니다, 이렇게. 아셨죠? 퉁퉁 까요, 이렇게. 이렇게 퉁퉁 까. 그럼 뭐냐? 판단을 해야죠. 이거는, 그냥, 세력들은 자기 물량 가지고 털고, 자기 물량 가지고 사고 이럽니다. 개인 물량이 아니란 얘기예요. 위에서 산 물량을 밑으로 파는 거 일부러 팔아요. 그 다음 뭐예요? 물량을 늘려요, 물량을. 싼 가격에 물량을 늘리겠죠. 저 밑에 15가 밑으로 자기 물량을 다 싸놓고 자기 갖고 있던 거 팔아냅니다. 그죠? 그럼 손에 나는 거는 그냥 버려버려요. 그 대신에 이 친구들은 물량을 많이 늘리겠죠, 물량을.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늘리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물량을 많이 잡는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주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111111 22 3333.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차트는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차트는 중요한 게 뭐죠? 거래량이라 했죠. 장난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죠. 거래가 터지지 않고 거래가 39%, 전일 대비 39%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들 이렇게 털어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량이 많이 빠지지 않았죠. 이렇게 보면. 그죠? 아름다운 조정이죠. 예, 아름다운 조정. 그럼 여기서 물량을 뺏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시 들어올릴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분석을 할게요. 그 다음에 7254 볼게요. 7254를 보고 7254 딱 볼게요. 자, 엔트피아 같은 경우는 뭐를 중요시 해야 되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하시냐면, 이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 큰 물량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본 알리는 거는 10만 주 체결량이에요, 10만 주. 제가 공식을 얘기했죠. 자, LP 시스템, 최초에 10만 주 들어온 날부터 주가는 움직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AS를 한번 해드렸죠. 시청자 여러분이, 물어본 종목. 자, 10월부터 움직일 겁니다라고 시청자 게시판 올려놨어요. 정말 올라오죠? 이렇게. 자, 신고가 같죠?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는 매집이 돼 있는 차트라 매집돼 있는 거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처음으로 10만 주 들어올 포인트를 잘 보는 거예요. 자, 12월부터 이제 10만 주 포인트가 딱 잡히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11월. 자,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10월달부터 한번, 10월달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기관들이 10만 주를 딱 들어온 날이 있어요. 언제냐? 11월 이쪽부터 폭풍 매수가 들어오죠? 여기. 이쪽 라인부터 10만 주 이상 거래가 붙습니다. 신호는 뭐냐? 10만 주 들어오는 시점이 얘는 암묵지라 그러죠. 10만 주 들어오는 시점이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들고 계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기관들이 작업을 한다. 매수에 폭풍 가담을 한다. 왜? 이 뒷산을 잡아놓는 수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패턴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시그널은 여기 10만 주 잡았던 포인트가 뭐예요? 시그널. 살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신고가죠? 이제는 떨어져요. 예,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게 패턴이라 그랬죠? 이게 패턴이에요.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자, 고점을 만들고 고점에서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시그널. 어떤 시그널이 나올까요? 자, 칼을 만들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죠. 쭉 끌어올렸다가 이거나 나왔거나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억지로 끌어올렸거나 그죠? 저점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팽신칼을 만들죠. 이렇게 팽신칼을 만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거래가 동반되죠. 자, 거래가 크게 동반돼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거점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시그널.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쳐졌다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지고 그 다음날 다시 양봉 달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누군가가 산다는 이유는 누군가가 사니까 주가가 다시 이 시그널에서 양봉이 하나 나와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건 뭐냐면 주가가 끌어올린 다음에 아마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 있겠죠. 주식은 항상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쨌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볼 때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슈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같이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죠. 근데 음봉 하나 떨어지고 다시 양봉을 샀어요. 뉴스가 딱 나오죠. 이렇게. 자, 셀트리온 한번 뉴스를 한번 볼게요.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나 이렇게 나왔죠. 자, 미국 시장 진출 임박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임박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게 기대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짜고 있지는 고수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신고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가 있으니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오늘 주체는 뭐예요? 자, 32만 주 외국인 들어온 찬구를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어느 창구에서 많이 샀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20만 주 들어온 친구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돼요. 매들린치에서 한 20만 주 들어왔네요. 그러면 오늘 끌어올린 수치는 매들린치라고 보면 돼요. 그럼 매들린치에서 물량을 안 내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매들린치가 아침부터 물량을 내놓는다. 그럼 어떨까요? 빠져요. 예, 그래서 이 수급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봐서 오늘 창고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창고가 누구냐라고 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 돼요. 여기 나오죠. 매들린치가 2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오늘을 자 수급을 본다면 자, 셀트리온 30만 주를 외국인이 샀어요. 그 중에 매들린치 창고에서 20만 주 이상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주체는 매들린치구나. 그럼 매들린치가 매도를 안 한다. 그럼 어때요? 주가는요? 어떻게 올라갈 확률이 더 많죠. 근데 아침부터 매들린치가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 빠질 확률이 있죠. 외국인들은 특징은 한 번 사면 그날 주구장창 사고 한 번 팔면 주구장창 팔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루에 막 쑥 들어오면 그 다음날을 잘 매들린치 창고를 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뭐예요? 수급 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급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마켓 다이시라고 있어요. 확정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7055로 보면 D사 거를 보면 7054, 7059 코드번호 7059를 딱 치면 7059 자, 관심 종목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관심 종목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제 차트가 아니라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외국인들 수급 여기 기관 외국인들 수급 있죠. 이렇게 순매수 외국인들 수급 이게 하루에 3번 정도
딱딱 찍힙니다.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 다음에 잠정치와 확정치가 있어요. 확정치는 6시 넘어야 확정치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잠정치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장중에 이 마켓다이에서 보고 자 오전에 한 번 보고 점심 먹고 한 번 보고 종가에 한 번 보면 이 수급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 수급에 따라서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수급 논리를 볼 때는 장중에는 마켓다이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 들어온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느 창고에서 들어온다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창고 이 분석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켜놓으면 어디 창고에서 얼마주가 들어온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중에 일어나는 체결량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느 창고에서 어느 물량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죠? 자, 이거를 켜놓고 보면 돼요. 켜놓고 보다가 야, 오늘 삼성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구나. 오늘 한국증권에서 14만 주가 매도가 쳤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를 오늘 끌어올리는 NH투자증권 28만 주 들어왔고 한국은 14만 주가 매도가 됐구나. 그래서 이쪽 창고를 분석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수급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 있죠? 볼 게 진짜 많네요. 그죠? 주식 진짜 볼 게 많죠? 예. 진짜 볼 게 많습니다. 여기 체결 수량, 체결량을 보는 거죠. 예. 체결 강도는 뭘까요? 체결 강도는 뭐죠? 자, 체결 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보면. 자, 701로 치면 여기 체결 강도가 있죠. 자, 체결 매도가 180만 주. 체결 매수가 30만 주. 분명히 어때요? 매수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이 그래프가 체결 강도가 100%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매도보다는 뭐가 많죠? 매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죠? 여기 매도보다는 체결 매도량보다 체결 매수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오후장에서 보면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체결 강도가 159%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매도보다는 매수량이 정말 많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되죠?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옵니다. 801을 치면 얘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럼 장중에 얘가 여기 1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체결 매도가 많다면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체결 매수가 많다 그러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매수량이 많으니까 매수 쪽으로 가겠죠. 이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가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체결 강도가 얕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100 이상이 간다 그러면 체결 강도가 많다. 그러면 도대체 체결량이 얼마나 차이 나냐? 그러면 여기에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매도하고 매수가 있죠. 그러면 거의 한 2배 정도 매수 물량이 더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도보다 매수가 세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쉽죠? 그럼 오후장에는 어때요?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되는 거하고 거래가 살아있는 거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세는 어디서 많이 나냐면 종가 부분에 시세가 많이 나요. 자, 종가. 여기서 아까 체결 강도 얘기했잖아요. 체결 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체결 강도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체결 강도. 자, 체결 강도가 매수하고 이렇게 자, 매도 그 다음에 매도 여기 매수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량 자, 매수량이 많다 그럼 체결 강도가 어때요?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점심 때 들어오면 2시 정도부터 체결 강도가 차근차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종가 매수를 한다면 시세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를 킬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킬링 포인트. 맥점이라고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점을 잡아서 어느 창고에서 매들린치에서 오늘 많이 샀네. 많이 샀구나. 그러면 여기서 종가까지 매들린치가 팔지 않는다면 더 끌어올리겠구나. 라고 체결 강도가 세.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결 강도 그다음에 거래 체결 강도를 잘 보시면 오늘은 매수량이 많은지 매도량이 많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이걸 좀 어렵다라면 그래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다음에 이런 건 또 어때요? 이렇게 매수할 때는 자, 어때요? 이렇게 시장을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켜놓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봐야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볼 때, 자, 항상 같이, 이렇게, 코스닥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같은 관련 종목을 체크를 해서, 시장과 이 친구가 같이 가냐, 같이 움직이는, 자, 지수 관련주냐, 아니냐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 지수가 빠져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올라가야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지 같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수익을.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아까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믹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믹싱이에요. 믹싱.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믹싱. 믹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봐봐요. 자, 시장과 믹싱을 해야죠. 시장. 또 플러스 뭐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그죠? 종목이 있겠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그다음 뭐 있어요? 수급도 봐야죠. 그죠? 또 뭐 있어요? 체결 강도. 체결 강도. 강도를 할게요. 강도. 체결 강도. 또 뭐 있어요? 거래량. 거래량. 또 뭐 있어요? 재료. 얘가 움직일 만한 재료가 뭐 있냐? 재료가 있어야 주가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믹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려워요, 주식이.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압축을 하자면 우리가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뭐죠? 뒷산. 뒷산이죠. 뒷산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바람을 막아줄 뒷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시장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는 모멘텀이 뭐냐? 재료죠, 재료. 재료.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였죠?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 이게 믹싱을 해서 완결판입니다, 이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긋방긋 웃죠. 여기 개구리처럼. 자, 방긋방긋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볼 때는 뒷산 있는 거를 항상 봐야 돼요. 누군가 매집을 해놔야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을 봐야죠. 시장 떨어지면, 세력이나 메이저들은 시장을 안 올려요. 시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일 만한 힘이 뭐냐. 자, 재료는 누구나 객관적인 자료. 누구나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오픈이. 주관적인 얘기도 있잖아요. 귀에서 기울을, 움직이는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없어요? 자, 이거는 재료가 아니에요. 누구나, 서치해서 알 수 있게 투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는. 세 번째 뭐예요? 타이밍.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가야죠. 자, 체결량도 봐야 되고. 자, 주체가 어디냐?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하는지 증권사도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분봉도 봐야 되고, 일봉도 봐야 되고. 이게 많이 딱 떨어지면, 여기가 뭐예요? 킬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킬링 포인트. 여기가 흔히들 얘기하는 주식에서는 뭐예요? 맥점이라고 합니다. 맥점. 이 맥점만 잘 잡으면 어때요? 주식은 떨어지어지언정 올라갑니다. 왜? 여기 뒷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움직일 만한 재료가 있으니까. 또 시장이 빠져? 이 종목도 빠지겠죠. 근데 시장이 빠져? 그 재료가 있어.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자, 재밌죠? 예, 주식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똑같이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 알면 알수록 양파 같아요, 양파. 주식은 양파 같아요, 양파. 까면 깔수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식은, 자, 공부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위험한 학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부와 노력이 있다면 정말 예쁜 사과, 싱싱한 사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맺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옆에서 욕심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온다면 정말 화를 입어요. 그래서 나만의 주식은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학문이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의 심리대가 주식시장에는 다 붙어 있어서. 심리, 그죠?
심리 싸움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쿵 하고 빠졌어요. 자, 글로벌 시장의 유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그럼 방송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은 방송 막 틀어놓고 보니까 뭐 유가가 막 $10 붕괴된다, $20 붕괴된다. 그러면 주가는 빠지지. 얼마나 심리적인 멘탈이, 나를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매도가 나와요. 매도가 나오고 투매가 나와요. 투매가. 너도 나도 이성을 잇는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자리에서 항상 쳇바퀴만 돌아가요. 자, 이런 매매는 이제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람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다람쥐가 되지 말고, 이 틀에서 나와서 내가 달릴 수 있는 매매의 기법,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매매의 예측, 매니지먼트를 시청자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가져간다면 주식시장 어렵지 않아요. 노력의 대가는 항상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 글을 항상 머릿속에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주식을 산다면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여러 가지 몇 개 가르쳐 드렸죠. 체결 강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호가 보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급 보는 법, 그 다음에 시장 전체를 보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할 거라면 또 내년도 할 거고 내 10년 후에도 할 거라면 정말 이제는 알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쳐 볼까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나를 울고 웃게 만드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검과 평정심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내 주식이 올라간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 주식이 떨어진다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무건과 평정심. 아셨죠? 무건과 평정심만 가지면 내가 시장을 보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 아닌. 욕심을 버려야 화를 멸합니다. 그래서 욕심 있는 주식 투자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나에 맞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올해도 신선하게 즐거운 웃음꽃을 활짝 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또 알찬 강의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요즘 감기 되게 유행입니다. 감기 조심하고 먼 건강히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